혜란아 안녕. 오늘은 디데이 44일이야. 아침에 와서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를 풀었어. 민법으로 2개를 풀었거든. 아직 채점은 안 했는데 그래도 좀 풀렸어. 그래서 기분이 좀 좋고 12시까지 마저 공부하려고 민법 요약 이렇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편무계약이더라도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변권이 인정된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 압류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한다. 중요한 지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압류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한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의 이행상 결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등기 담보에서 채무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고 선이행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시 가등기 담보에서 채무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고 선이행으로 먼저 채무자가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 인도 및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내가 왜 웃는 줄 알아? 기분이 좋아야지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서 또 웃고 그냥 책을 보는데 기분이 좋아. 왜? 심지어 이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하잖아. 그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오늘 스케줄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새벽 2, 3시까지 공부만 해도 돼. 여기서 꼼짝 안 하고 아니네. 오늘 저녁에 학교 수업 있다. 대학교. 어쨌든 그것도 공부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수업 말고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 여기서 안 나가고. 그래서 좋아.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보면 반복해서 보면 머리에 다 들어오고 그러면 시험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에 2, 3시간씩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이게 뭐야?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애기들 한두 시간 보고 하루에 20시간 움직이는 시간 빼고 거의 16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 밥 먹는 거 빼고 해도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 1년 준비하는 것만큼 나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이 들어. 화이팅! 어쨌든 웃자. 웃으면 복이 온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내가 나를 믿어야지, 그치?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는 나를 믿는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상호 명의 신탁 약정이 해지된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지만, 갑의 건물 인도 의무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다시 이해가 안 됐어. 잠깐 딴 생각했어. 다시. 야, 내일이 또 딴 생각했어. 다시. 문제.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지만, 갑의 건물 인도 의무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재산권 이전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다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다시.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된 경우, 내가 세입자고 너가 집주인이야. 내가 너희 집에 전세를 가려고 이제 전세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너를 만나러 갔는데 너네 집에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불안하잖아. 나중에 내 걸 돈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너한테 돈을 못 넣겠다. 불안해서. 그런 경우지. 너희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문제. 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와 같이 객관적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후 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다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중도금에 대해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지체 책임은 져야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에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들었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 급부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상실하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일시적 수령 지체로 인해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항변이 인용될 경우에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하여야 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의 소멸 시효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존재와 관계없기 이행기 도래시부터 계속 진행된다. 관계없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이행기 도래시부터 계속된다. 문제 푸니까 궁금한 거 진짜 많거든? 저 이거 막 보고 싶었어. 나 지금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또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막 다 궁금해. 어떡하지? 똑같은 거 또 볼까? 한 번만 봐서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치? 판매와 재매매 예약도 또 보고 싶고 지금 교환도 궁금하고 임대차 효력도 봤던 건데 기억 안 나서 또 보고 싶고 어떡하지? 일단 한 번 또 보고 또 보자. 어차피 계속 문제 풀 거니까. 위험부담.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제3자 귀책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불능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위험부담. 다시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제3자 귀책 사유 이런 걸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기이행된 반대급부는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거나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이행 제공해서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채무자는 이행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면하고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업한 경우나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설명 들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면하고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업한 경우나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대박인데. 내가 나는 설명 듣고 이게 했는데 내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여튼 우리랑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만나면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해. 다음 58 제3자를 위한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 특정되어야 한다.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게 권리 발생 요건이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대가 관계의 흥결은 계약, 보상 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 취소되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이다. 대가 관계 이거 뭐지? 그거 갑, 을, 병.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병에게 매매하는데 을이 갑에게 부탁을 해서 바로 갑이 병에게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 그럴 때 갑이 을에게 안 하고 바로 병에게 등기하잖아. 그럴 때 갑과 을의 관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지. 맞지? 이 말이야. 보상 관계의 흥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을, 낙약자는 선의의 병,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낙약자는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낙약자는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약자도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는 단독 행위이므로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계약, 보상관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기본 계약이 무효이므로 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도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기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 해제의 기한 원상 회복 또는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원상 회복 청구도 없고 원상 회복 청구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제권의 발생, 행사, 소멸. 약정 해제의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는 있으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이나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의 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의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 해제니까 반환할 금전의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 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 해지가 성립한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채권의 터 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최고라도 효력이 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처회된 경우에는 다시 이행 제공을 하고 최고를 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정기행위라고 이런 걸 하고 최고는 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요한다.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이행을 해야 한다.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불가분성.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이 단독으로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해제권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또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제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가공, 개조 등으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제 다음 해제의 효과.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유인성.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제3자 범위 확대. 다시 이거 별표.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제3자 범위 확대. 다시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제3자 범위 확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지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다시 설명.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지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다시. 왠지 계속 읽고 싶어. 왠지 공부한 것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대박이다, 그치? 왠지 이거 10번 읽고 싶어. 10번 읽어야 되겠어.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제3자 범위 확대인데 이해가 안 돼서 읽는 거거든?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설명 들었던 것 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체크. 이거 그거 아닌가? 갑이랑 을이랑 병이 있어. 갑이랑 을이랑 매매를 체결하고 을이 또 병에게 매매를 했어. 근데 등기를 하기 전에 또 을이 부탁을 한 거지?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갑이 병에게 이제 바로 등기를 하기로 이제 셋이서 합의를 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이 근데 등기를 해주고 대금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둘 사이에 계약이 깨진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제3자 여기 병.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맞지? 아, 설명이 너무 고급지지가 않아.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고급진 언어. 우리 교수님께서 고급진 언어로 이렇게 딱 정리해준 이 단어로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제3자 범위 확대.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다음 넘어갈게.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그 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가 봐. 교수님이 진한 글씨로 해놨거든. 다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나도 지문으로 본 것 같아.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계약 아니고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다시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오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 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소재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 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되지 않는다. 다시 나 여기 한 번도 안 봤나 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계약 해제 이거 문제 때 봤는데 해설 때 무권 대리 할 때 본 것 같아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 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 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소재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 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되지 않는다. 쉬었다가 할까? 계속 할까? 어떡하지? 물 한 잔 먹고 다시. 네, 계약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매매계약은 본질적 사항인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신기하다. 따라서 계약비용, 이행기, 변제 장소 등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 이행기,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장래 성립하는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하나로 합체되어 행해지는 현실 매매도 매매 계약의 일종이므로 낙성 계약이다. 현실 매매도 낙성 계약이다. 현실 매매도 낙성 계약이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주 계약인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가 없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주 계약인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에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으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행해질 필요는 없다. 매매 계약이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매매 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위약금이 위약벌이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실무에 쓸 수 있는 거라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뭐 전세나 매매나 이런 거 체결할 때 계약금을 먼저 하면 계약서 쓸 때 계약금을 먼저 걸잖아. 그거 할 때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거의 쓰는 사람이 없대, 특약을. 근데 그거 쓸 때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여기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쓰는 거지. 만약에 이게 누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유가 있어서 이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되게 되면 위약금으로 이 계약금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거기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서 쓰자. 임팩이 없지? 내가 들었을 때 우와 막 이랬는데. 계약금은 다음으로 넘어갈게, 친구야.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지, 위약금이 아니라, 그치?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매도인이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잖아. 대하여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쌍방 모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와, 이거 어렵다. 계약금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어떡하냐. 문제로 이거 풀어야 되겠다. 문제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일단 넘어갑시다. 한 번 더 읽고 넘어갈래.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쌍방 모두 해약금에 의해 해지를 할 수 없다. 나 이해했어. 이거 문제 봤어. 문제 봤어.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해버리면 중도금까지 주면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2배를 주고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중도금까지 받으면 해제를 할 수 없대. 그 말이야. 계약금.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중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다음 넘어갈게.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매매를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B. 다시 문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매매를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B. 아닙니다. 왜냐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매를 해지했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없다. 띵동댕. 사례.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100을 제공하여야 한다. 띵동댕. 100이면 6천만 원이다. 그치? 다음, 갑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100을 제공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띵동댕. 다음,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 을 모두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띵동댕. 다음,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을이 계약금 중 일부만 교부한 경우에는 갑은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의 100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딩동댕. 이거 신기하지? 처음 봤어. 오늘 두 번째 같은. 다음, 매매의 효력. 매매의 효력도 조문으로 해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집중해서 보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계약서 작성 비용, 측량 비용 등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부동산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다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그렇지. 아직은 주인이니까.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렇지. 그럼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치? 매도인의 이행 지체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동시 이행의 관계니까. 다시 읽을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돈을 다 완납하지 않았어.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도인도 그래 지체를 또 하고 있어.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이행시체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띵동댕. 다음,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때에는 지참 채무의 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의 현 주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기하지? 이런 거 신기하지 않아? 나 처음 봐.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은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자전거 매매에 있어 자전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전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이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뭐라고?
이거 불안의 항변권이라는데?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게 불안의 항변권. 딱지.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때 집주인이 야 여기 딱지 우리 집에 붙여 있어도 나 여기 이렇게 재산 있어 이렇게 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세입자인 나는 너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대.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을 청구. 그럼 나는 그래도 난 널 못 믿어. 그러면 이제 공탁을 너가 하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줄 돈을 공탁하는 거지. 참 신기한 게 많아, 그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해마다 문제가 나오는 범위고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온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 요약집에 교수님이 안 나온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해주셨어. 잠깐만. 좀 많네. 난 졸렵지 않다. 난 졸렵지 않다. 아침에 문제 푸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도 참았어. 어느 순간 되니까 잠이 딱 깼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씩씩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온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과실상계 유추 적용. 매도인의 담보 책임, 파는 사람의 담보 책임, 건물 주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과실을 상계하겠다는 거구만.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악이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1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1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칙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적용이 되지만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 돼지꼬리 땡이야.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경우 매매 목적인 나 혼자 왜 웃기니? 아 진짜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B. 아까 전에 1년의 제척기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치?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다. 그렇다고? 아까 그거는 매도인에 대한 얘기였나 보다. 아까 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이었고, 방금 문제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B. 이거는 매수인 입장이니까 아니고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선의의 매수인은 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거는 아니지. 그치? 그러면은 그 행사 이미 그 1년이 이미 시작하고 있고 뭐 두세 달 있다가 매수인이 이거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게 그러면은 매수인한테 많이 불리한 거니까 그거 아니고 해설 다시 읽으면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사실,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이다. 딩동댕. 그치? 이게 합리적이지.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교수님한테 설명 들은 거 생각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무효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의인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는 가등기라고 봐도 된다. 가압류의 기한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저당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담보책임 면제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요합니다. 다시, 매수인이 저당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담보책임 면제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기간으로 출소 기간이 아니다.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 종류 매매, 그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 매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시 강매 경제의 기초 강매 경제 아니 경매 좀 멀리 가야 더 이쁘게 보이나?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찍어보겠어 이런 거를 그치? 응? 강제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매각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시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이해될 때까지 읽어. 왜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중요한 파트니까. 강제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강제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해가 잘 된다. 아이고 잘 된다. 아이 똑똑하다.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매각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똑똑하다. 아이 잘한다. 그치? 애기들한테는 맨날 잘한다 하면서 왜 자기 스스로한테는 맨날 뭐라고 해. 그치? 나한테도 잘한다고 할 거야. 잘한다.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할 거야. 잘한다. 박정수 잘한다. 잘하고 있다. 아유 잘하고 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경매의 경우 1차적으로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을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을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읽을게. 별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매도인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 것 B 아니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하는 거지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B 아니야. 진짜 완전 비슷하지 말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가 달라 도대체? 진짜 모르겠네요. 하여튼 변제기라는 걸로 문제가 나오더라고. 풀은 적이 있거든? 기억이 안 나. 이제부터 기억할 거야. 일단 5회 볼 거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만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어요. 저는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무효이다. 다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무효이다. 다시 방금 전에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딩동댕.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의 채무자의 자력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를 알아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몰라. 매도인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첫 번 위에 거는 변제기의 자력, 그러니까 변제기 너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고, 밑에 거는 변제기 그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다. 오케이? 국어의 문제. 항상 교수님이 국어의 문제로 하셨는데, 오케이. 그치? 정말, 기특하다. 봐, 보고 또 보고 하면 알게 된다니까. 한 번만 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채권의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 변제기가 근데 그 기간인지 아니면 변제 물건인지 나 이거 변제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 변제하다. 변제하다. 은행에 대출받은 거 변제하다, 상환하다, 그 변제기인가 봐. 맞지? 맞네, 그건가 봐. 채권이니까 상환, 중도 상환 그 변제기인가 봐. 맞지? 그래, 들었던 기억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나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치? 변제기. 그 변제기가 이 변제기.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 스스로 나의 힘,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힘, 자력. 너는 알고 있었지? 나만 몰랐던 거지 지금. 내가 원래 좀 뒷북이야. 맨날 이렇게 좀 한 박자 느리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도 어때? 이해만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참 행복하다. 재밌다. 채권의 매도인이 이건 너만 봐야 되겠다. 그치?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진짜. 채권의 매도인, 채권을 파는 사람이 채무자, 그거를 사는 사람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의 사는 시점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자력, 힘, 그치? 그거를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하잖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치? 진짜 이해했어 이제.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 그치? 그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는 날짜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라는 거잖아. 대출로 이해하면 되네, 그치? 대출, 변제기, 대출을 상환하는 날짜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판 사람, 은행이네, 은행.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 그렇지, 도래한 때. 변제기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대출을 상환하는 그 날짜에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다. 맞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판 사람이 은행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치? 만약 1년 후면 지금부터 2023년 9월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변제기 당시로 하면 안 되지. 빌릴 때로 하면 안 되지. 그치? 도래한 때로 해야지. 왜냐면 지금은 빌릴 때인데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치? 도래한 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오! 대박. 야, 모른다고 안 넘어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 외워도 되고 다른 것도 외울 거 많은데. 그치? 아, 나 변제기 이거 이제 이해가 됐다. 아, 너무 좋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1시부터 학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점심 맛있게 먹어.